한상철 씨는 올해 75세입니다. 박영희 씨는 올해 73세고요. 이 부부는 평생을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상철 씨는 젊었을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영희 씨는 마을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죠.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196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상철 씨는 23, 영희 씨는 21의 풋풋한 청춘이었죠. 첫 만남은 참 로맨틱했습니다. 비 오는 여름날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영희 씨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상철 씨가 자신의 우산을 건넸던 거죠. 아가씨, 이거라도 쓰세요. 그때 영희 씨가 고맙다며 웃던 그 미소를 상철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2년 후인 1970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정말 가난했죠.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973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1975년에 둘째 딸 소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참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시간들이었죠. 상철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영희 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게 일까지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요? 영희 씨가 가끔 이렇게 물었지만 상철 씨는 항상 이렇게 답했죠. 아이들만 다 키우면 되겠지.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자.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서울로 떠났고 손자, 손녀들도 생겼습니다. 상철 씨는 5년 전에 농사를 그만뒀고 영희 씨도 3년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둘만 남은 거죠. 부엌에서 영희 씨가 조용히 차린 따뜻한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50년 넘게 매일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준 그 식탁들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농사 짓느라, 돈 벌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작 내 아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새벽녘 상철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가보자. 우리 둘만의 여행, 지금 아니면 다시 못할지도 몰라.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주일 동안 두 부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영희 씨는 30년 된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상철 씨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 코스를 짰습니다. 우리 먼저 부산 바다를 보러 가자.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도 가보고. 좋아요. 아, 그리고 남해의 보리암도 가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미리 연락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영희야, 나 그동안 표현을 잘 못했는데 고마웠어. 정말로. 저도요, 상철 씨.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고속버스를 탈 계획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 줬습니다. 상철이네, 여행 잘 다녀와. 영희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부러우네, 우리도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버스에 오르며 상철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모험이 될지 몰라. 하지만 후회 없이 즐겨야지. 영희 씨도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상철 씨와 함께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크네요. 영희 씨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시골이라고 무시하지 마. 여기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 이틀 동안 네 사람은 마을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상철이네가 5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줬어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터야.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 그 유명한 우산 이야기의 현장이구나. 맞아. 그때 상철이가 정말 멋있었어. 김동수 부부는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희 부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다시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야. 정말 55년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아, 너희가 이번 여행을 떠난 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 김동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너희를 보고 깨달은 게 많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우리도 곧 여행 계획을 세울 거예요. 순자 씨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 언니가 먼저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화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영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상철 씨가 함께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동수 부부가 돌아간 후 상철이네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우정을 나눴고 동네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마을 경로당에서 여행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의 지혜를 전해주기도 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75세에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태종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 밖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와, 부산은 정말 크네요. 우리 마을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태종대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희 씨가 어지럽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괜찮아? 잠깐. 좀 어지러워요. 아마 멀미인 것 같아요. 상철 씨는 급히 영희 씨를 그늘진 곳으로 모시고 물을 사다 드렸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오늘은 천천히 구경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30분 정도 쉬고 나서야 영희 씨가 좀 나아졌습니다. 유람선은 포기하고 대신 전망대에서 바다를 구경했죠. 여보,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게, 우리 살면서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을 줄 몰랐네. 점심은 태종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감천문화 마을로 갔는데 언덕길이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자.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두 사람은 예쁜 벽화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비였는데 점점 세져서 폭우가 되었죠. 여보, 어떡하지? 어디 비 피할 데가 없나? 상철 씨는 걱정스러워하며 영희 씨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상철 씨, 이렇게 젖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에 상철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비를 맞으며 걸었었지. 결국 작은 편의점에서 비닐 우산을 사서 함께 쓰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둘 다 괜찮았어요. 여보, 오늘은 좀 힘들었지? 상철 씨가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거.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철 씨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우산 빌려줬더니 넌 그렇게 고맙다고 했었지. 그때부터 저는 상철 씨가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나도, 나도 그때부터 내가 마음에 들었어. 비를 맞으면서도 웃고 있던 내 모습이.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난 55년간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금 두 사람의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경주로 이동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길에 영희 씨는 창밖 풍경을 신기해했어요. 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진짜 세상 많이 변했네요. 경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불국사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웅장하네요. 그러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경내를 둘러봤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대웅전에서는 조용히 기도도 했죠. 뭘 빌었어? 우리가 건강하게 끝까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같은 걸 빌었어. 점심은 경주 전통 음식점에서 쌈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맛있네요. 우리 고향 음식과는 또 다르네. 오후에는 첨성대와 대릉원을 구경했습니다.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을 보며 영희 씨가 감탄했어요. 상철 씨, 저런 걸 보니까 우리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직접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압지동궁과 월지를 구경하러 가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한상철, 박영희, 이게 정말 당신들이야? 뒤돌아보니 놀랍게도 40년 전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친구 부부가 서 있는 거였어요. 김동수 씨와 이순자 씨 부부였습니다. 어머, 동수야, 순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동수 부부도 은퇴 후 전국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철아,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우연이야, 운명이야? 정말 신기하네. 경주가 이렇게 넓은데? 네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상철이 내는 어떻게 지냈어? 그냥 농사 지으며 살았지. 너희는? 나는 부산으로 이사가서 작은 사업을 했어.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지.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김동수 씨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사실 말이야. 우리가 상철이 내를 여기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실은 몇 달 전에 고향에 갔다가 들었거든. 상철이 내가 영희와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김동수 부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도 상철이네 부부를 위해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곳들을 미리 알아봤거든. 혹시 상철이 내가 여행 올 때 도움이 될까 해서. 김동수 씨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들을 소개한 손수 만든 여행 가이드북과 여행 경비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동수야,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상철 씨가 당황해하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상철이 형, 영희 언니.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희 씨는 눈물이 가득 찬 채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 줬다니. 상철 씨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김동수 부부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여행 코스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남해 보리암은 꼭 가봐. 바다 위에 떠 있는 절이 정말 장관이야. 그리고 여수 밤바다도. 영희 언니가 정말 좋아할 거야. 거제도 외도도 추천해. 동백꽃이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
네 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사람이 눈물을 글썽였죠. 헤어질 때 김동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나이에 이런 여행을 떠난다는 게 정말 대단해. 용기가 부럽다. 아니야, 우린 그냥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그게 바로 용기지. 우리도 상철이 내를 보며 많은 걸 배웠어. 그날 밤 숙소에서 영희 씨가 상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이렇게 작은 우연이 우리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네요. 정말 그러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인가 봐. 그들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해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그리고 여기. 거제도 외도 동백정원. 사진만 봐도 정말 예쁘네. 갑자기 여행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특별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일찍 부부는 남해를 향해 떠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남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와, 바다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그러게 말이야. 부산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 보리암에 올라가는 길은 꽤 가팔랐습니다. 두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죠.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숨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그런데 길 중간에서 만난 다른 등반객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천천히 오르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젊은 사람들의 격려에 힘을 얻어 드디어 보리암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절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여보, 이런 풍경이 세상에 있었구나. 정말 마치 극락정토 같네요. 두 사람은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상철 씨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부처님,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가 건강하게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희 씨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상철 씨와 저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영희 씨가 말했어요. 상철 씨, 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요. 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또래 중에 이렇게 건강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더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때 영희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철 씨, 사실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 받았거든요. 상철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이번 여행이. 영희야, 괜찮아요.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용기를 낸 거예요. 상철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걱정을 했어? 나도 함께 병원 가고 싶었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상철 씨와 함께 있으니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남해 독일 마을도 구경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사진도 찍고 독일 음식도 맛봤죠. 여보, 우리가 해외여행은 못 가봤지만 이렇게라도 외국 느낌을 볼 수 있네요. 그러게 세상 참 넓구나. 저녁에는 남해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생선구이를 먹었어요. 이 맛을 우리 고향에서는 절대 못 먹어보지. 맞아요. 여행의 재미가 바로 이런 거네요. 그날 밤 숙소에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상철 씨,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어요.
보리암에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나도 그래. 특히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상의하자. 네, 그럴게요. 우리 이제 정말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살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거제도 외도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다 위의 섬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정말 마치 그림 같네요. 외도 보타니아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백꽃이 만개한 정원,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이국적인 조각상들. 여보, 여기는 정말 천국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동백꽃길에서 사진을 찍는데 다른 관광객이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몇 년 차세요? 55년 차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너스 가든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상철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영희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어디 가세요? 잠깐만. 상철 씨는 근처 기념품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백꽃 브로치를 샀어요. 여보, 이거. 영희 씨에게 브로치를 달아주며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해준 로맨스. 이제라도. 영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상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때 갑자기 정원에 있던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옛날 가요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죠. 어머, 이 노래. 우리 신혼 때 자주 듣던 노래네요. 그러게. 정말 반갑네. 상철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춤출래? 여기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상관없어. 우리 인생인데. 동백꽃 정원에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와, 정말 로맨틱해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그 순간 영희 씨는 50년 전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상철 씨, 이렇게 로맨틱한 남편이었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오후에는 외도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평생 살고 싶네요.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행 오셨어요? 네, 처음 와봤어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경남 시골에서 왔어요. 와, 그럼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대단하세요. 젊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상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체력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힘이 나요. 젊은 아내가 감동받은 듯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여행 다니고 싶어요. 영희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아끼고 배려하세요. 그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거제도 숙소에서 두 사람은 오늘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가장 로맨틱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특히 외도에서 춤췄을 때 부끄러웠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로맨스가 있었는데 살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네. 이제라도 찾은 게 다행이에요. 상철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 집에서도 이렇게 로맨틱하게 살자. 좋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